반갑습니다. 적천수에 실려있는 사주를 가지고 삼명통의 이론으로 사주를 해독하는 시간으로 이번에는 5번째 사주가 되겠는데, 논지지에서는 첫 번째에 실려있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개해, 을묘, 정미, 신해가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다. 지지는 목국이 되었다.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고 해, 묘미, 그리고 삼합, 목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국이 되었다. 개의 좌는 유로, 제자 약살과 같다. 편관성 개수의 자기 자리 지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 편제가 약한 살을 생하는 제자 약살과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살인상생 된다 하는데 묘와 유가 충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연간의 개수가 시지 해수에 뿌리를 내려서 힘이 약하지는 않죠. 비록 묘월로서 수가 사지에 해당하지만 지지에 해수를 얻어서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해묘미가 있고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져서 살인상생이 된다 하는데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묘와 유가 충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곧 인성국이 깨어진 것이다. 묘와 유, 충이 있어서 해묘미 인성 목국이 깨어져서 살인상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으로 인해서 살인상생이 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필자의 견해로서는 살인상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가 목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아주 많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에 대비해서 수가 약해서 목다 수축, 목이 많아서 물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살인상생은 되지만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개축대운이나 임자대운에서는 살인상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축토대운은 유축합이 있죠. 그래서 재성이 관성으로, 관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됩니다. 즉 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간은 을과 신이 교전으로 인성의 원신이 손상되었다. 신과 을이 충되어서, 즉 교전되어서 인성이 천간에서 충을 받고 지지에서 충을 받아서 인성의 원신이 손상된 것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과연 그럴까요? 필자의 견해로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수가 있어서 유금이 수를 생하고 이렇게 교전을 막아준다는 거죠. 수가 다시 목을 생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이론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고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해묘미 목국을 이루었고 을묘로서 월주와 을묘가 되니까니 목이 강합니다. 그러면 유가 묘를 충해도 도리어 유가 튕겨져 나갑니다. 목이 많아서 금이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을신교전으로 인성의 원신이 손상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나 합니다. 필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성과 칠살이 방저하게 날뛰게 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이 사주에서는 개수가 금목 교전을 화해시키는 통관을 하는 형상도 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의 신금이 해수를 좌했고 연간의 개수가 유금을 좌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서 금목 교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묘미 목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금이 목을 치게 되면은 도리어 튕겨져 나가죠. 이러한 관점에서 재성과 칠살이 방자하게 날뛰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나 합니다.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하여서 충이 되느냐, 극이 되느냐, 생이 되느냐, 이러한 것을 잘 판단하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강약 왕세를 내팽개치고 그냥 생하고 극하고 충하고 이런 논리들은 짜맞추면 다 짜맞추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삼명통의 일근 마지막 편에 나오는 논오행에 보면은 분명하게 서대성이 말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목이 많으면은 물은
수축되고 토가 많으면은 금은 매몰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봐서 극이 되고 생이 되고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왕초보 사주명리나 사주명리 요소 요점에도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논지지에 나오는 적천수의 원시계를 보면은 천전유 자가 지전급 여화라 하였어요. 천전은 천간의 전쟁은 마치 자가하다 스스로 견뎌내는 것이다 할 수가 있고, 지지의 전쟁은 급하기가 화 같다 하였어요. 자가하다 하였거든요. 스스로 옳다, 스스로 가하다, 스스로 견뎌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얼신 교전으로 인성의 원신이 손상되었다 했는데, 자가한다 했는데 어떻게 원신이 손상될 수가 있죠? 천간의 전쟁은 마치 자가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허락되어진 것과 같다, 견뎌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인데 손상되었다 했어요. 원시길과 맞지 않죠? 다시 글을 보면은 신운 인자연의 재성과 칠사를 만나 범법하여 형벌을 당했. 신금운 인자연의 법을 어겨서 형벌을 당했다 했거든요. 여기서는 왜 형벌을 당했나 한 것을 신금재성이 칠사를 만나서, 즉 재생관이 되어서, 재생관이 될 수가 있죠. 지지의 유가 있고 해가 있어서 재생과 칠살이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생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재생관이 되어서 칠살과 편조로 의해서 범법을 하였다. 이것도 묘하죠. 물론 인자연은 천간과 지지가 관살성으로 되어서 관살성이 과황하죠. 살성이 과황해서 범법을 하였다. 이 말 또한 어폐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주를 상담했을 때 칠살과 재성이 강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범법을 할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70%, 75% 정도의 범법을 할까요?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짜 맞추어서 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논지지에서 지지의 상호 관계로 인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 것에는 상당히 충실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의 내용 면에서는 필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임자연을 보면은 미와 자가 천해가 되고 파묘살이 되고 대모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데다가, 또 임자연의 자수와 월지의 묘는 자묘 형살이 되죠. 그리고 또 연의 임수와 정임합을 했죠. 천간은 합을 하고 지지에는 대모살이 되고 육해가 되고 파묘가 되고, 그리고 다시 자묘 형살이 되고, 식신과 칠살이 육해, 대모살, 파묘살이 되고 편인과 칠살이 자형이 되고, 이러한 지지의 상호 관계에서 범법을 하여 형벌을 당한 해가 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주에 화가 일간과 미토의 정화만 있어요. 비교적 엄습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천간이 전부 음간으로 되어 있고, 지지는 해수를 제외한 3개의 지지가 다 음지예요. 그리고 현침살이 2개 있고 역마살이 되고 월살이 되고 제살이 되고 신살로서 흉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